이번에 주로 참여 업체들입니다. 뭐 구글도 나오기 시작해서 소니,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 LG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참가자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3,000개 이상의 기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 2,500개에서 600개 기업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 175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85% 이상의 전 세계 국가가 CES에서 기술을 전시를 하고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ES 2023의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 키포인트가 Human Security for All, HS4A로 약자로 하는데, 자, 인류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자, 1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한 부분부터 가장 먼저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지난 1년 동안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오고 전 세계가 지금 고금리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지금 그 이상기후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인류에게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나,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서 하나 나오는데 바로 사이버 시큐리티입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는 향후 10년, 20년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혁신상 2,100개가 출품이 됐어요. 최다입니다. 56년 CES 역사상 4가지 키워드입니다. 로봇 분야, 스마트 시티, 나오시죠. 사이버 시큐리티 앤 퍼스널 프라이버시, 그리고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이 4가지 카테고리에 가장 많은 업체들이 출품을 했고요. 이 4 중에 올해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이버 시큐리티, 퍼스널 프라이버시입니다. 어디서? 온라인에서. 왜 그럴까요? 바로 웹 3.0 메타버스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블록체인과 디지털 크립토와 이제 NFT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CES의 웹 3.0 메타버스 또한 되게 중요한 미래의 흐름이고 가장 하이라이트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CES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있는데 1월 3일 날 CES 주간사인 CTA가 올해 주목할 만한 CES의 기술을 발표를 해요. 가장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는 미디어들만, 프레스들만 들어가는데 CTA의 CES 2023 테크니컬 트렌드 투어 주목할 만한 기술을 보아온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테크 이노베이션, 메타버스 웹 3.0, 모빌리티, 헬스 테크놀로지, 서스테너빌리티, 게이밍 앤 서비스인데, 자, 올해 2023년 CES가 바로 지난 CES와 다른 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텍 우리 이미 알고 있었고요. 모빌리티 알고 있어요. 자, 헬스 텍, 피트니스 텍 뭐 들어본 것 같아요. ESG 서스테너빌리티, 바로 메타버스 웹 3.0과 게이밍 앤 서비스. 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웹 3.0이 메타버스와 같이 블록체인과 가는 기술의 방향의 흐름은 맞는 방향인데 시간은 소요될 겁니다. 자, 웹 3.0은 더밀크의 손재건 대표가 최근에 웹 3.0 책을 적어놨는데 책 아주 잘 적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보다 웹 3.0의 의미가 뭐고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까지 연결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잘 적어놔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텍 이노베이션은 2030년을 향해 나가는데 그동안 클라우드나 AI나 로봇이나 사이버 시큐리티들이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돼가는 과정에서 AI 기술이 접목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토메이션이 되고 웹 3.0이 접목이 되면서 이 부분들로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로 넘어갑니다. 자, 그동안 2D로 실제 우리 온라인이나 2D 온라인은 우리 실생에서 벌어지는 부분을 이제 AI 기술로 이제 오토메이션 시키면서 웹 3.0으로 가상화로 넘어가는 작업이 이번에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라고 지금 CTA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은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느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출발점이 되겠구나. 분명히 시간은 1년, 2년 걸릴 건데 출발점이 되겠구나라는 거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클라우드 AI가 SaaS나 서플라이 체인이나 리테일링으로 2D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 넘어간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시스템,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약 향후 10년의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웹 3.0 두 번째 주목할 만한 기술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메타버스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자, 그래서 IoT처럼 메타버스 오브 띵스를 MOT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 MOT라는 말은 예전에 있었지만 CES에서 본격적으로 쓴 거는 이번이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온라인을 하는 데 있어서 버추얼라이제이션과 이머션을 해서 나가겠다는 얘기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IoT가 아니라 MOT야. 그럼 MOT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드웨어일까요? 소프트웨어일까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만든 웹 3.0의 플랫폼일 거고요. 이머전 분야에서는 어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나 AR 글래스나 툴을 이용해서 같이 MOT 세상을 만들어 갈 거라 예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주목할 만한 기술 트랜스포테이션 모빌리티 나왔는데, 자, 올해 CES 2023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새로 지은 웨스트홀 가장 큰 홀인데요. 그 웨스트홀에 모빌리티 업체만 300개 이상 참여를 해서 꽉 채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노스홀의 3분의 1을 모빌리티가 가져갔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실까요? 그동안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으로 차가 비클이 가고, 그다음에 UAM이라고 그러는데 UA 얼반 에어 모빌리티에서 그 에어 택시 아시죠? 그런 하드웨어의 외형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 물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다 들어가 있지만, 자, 근데 이제 지금 보는 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얼루 전이가 됐어요. 인비클 자동차 안에서의 경험으로 된 부분이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니피케이션, 보이스 컨트롤, 차 안에서의 익스피리언스를 만드는 부분의 모빌리티가 전체 40% 이상의 참가 업체가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뒀고요. 모 업체 차는 뒷자리에 앉았는데 버튼을 딱 누르면 왜 천장이 전부 다 모니터 TV예요. 딱 누르면 운전사 앞에 이렇게 가림막처럼 이렇게 쫙 내려와요. 제 생각에는 한 30인치 넘을 것 같은 대형 모니터가 천장에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밝히기 위한 스피커가 진짜 요만해요. 손바닥 요만해요. 근데 여기서 진동으로 나온 스피커 이 두 개만 붙이면 차 안에서 뻥뻥뻥. 그래서 인비클 익스피리언스는 뭐로 연결됩니까? 웹 3.0로 넘어갈 때 여기에 이제 가상화로 메타버스로 연결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CES 2023의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의 이노베이션 혁신이 뭐가 있나 해서, 일단은 이제 자동차, 근데 트럭이 이제 전기 트럭이 나오는 부분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보트, 전기 요트, 전기 배,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어 부분에,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전부 다 전기 그리고 배터리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렉트리피케이션의 배터리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얹힌 트럭 분야, 그다음에 보트 분야, 그리고 이걸 그냥 소형 비행기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가 나오는데,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능해진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혁신입니다. 그래서 퀄컴을 이시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 LG 당연히 메모리수 높은 메모리들 들어갈 것이고요. 운영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지면서 실은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비클 퍼포먼스 분야의 이제 소프트웨어 툴들,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얹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트랜스포테이션 이노베이션이라고 지금 2023이 올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목할 만한 게 헬스입니다. 그래서 헬스텍. 올해 유난히 조금이라도 변화되거나 새로 떠오른 거에 전부 다 태클을 붙였어요. 피트니스 텍, 헬스텍. 자, 근데 저는 헬스텍이 지금 보시면 이제 홈이 헬스의 허브가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올해 강조를 했고, 실은 이 헬스텍은 코로나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데 지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디지털 테라퓨틱스, 텔레헬스, 피트니스텍. 테라퓨틱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검진만 했죠. 이제는 진단하고 치료까지 넘어가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트니스텍, 그다음에 텔레헬스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헬스테크 이노베이션의 뉴 프론티어가 뭐냐 해서 이제 온디맨 네트워크, 멘탈 웰니스, 버추얼 리얼리티. 올해 서울대의 그 교수가 만드신 그 기업에서 멘탈 부분에 이렇게 하얀 쓰면은 그 안에서 전기 자극과 그다음에 AI가 저의 상태를 체크한 상태에서 저의 뇌의 상태를 체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날 전기 자극, 그다음에 마그네틱 자극으로 저를 멘탈로 치료를 해주는 기계도 나왔고요. 특허도 들어가 있고 조만간에 굉장히 많이 부명업을 이룰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진 우리 국내 업체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로 정신적인 치료, 멘탈 테라피티도 가능하게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큰 그림 보십시오. 아주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 나중에 찾으시면 회사들 앞에 다 나오고요. 큰 그림 보십시오. 그래서 다섯 번째 서스테이너빌리티 가겠습니다. 실은 3, 4년 전부터 ESG 매일 나오고, 근데 ESG가 나왔는데 이제 ESG 하려고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돈을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화라는 결과인데 올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 그리드 서플라이 체인, 어그리컬처,
농업테크, 에그텍이라고 부릅니다. 에그텍, 푸드텍, 클린 에어, 워터, 얼터너티브 에너지, 미니지마인 패키징에서 아주 자세하게 서스테이너빌리티, ESG 등에 나아가야 될 비즈니스 모델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테크 붙였습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 테크놀로지에서 저는 그냥 서스테인 테크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워터 퓨리피케이션, 클린 파워텍, 배터리 텍인데요. 클린 파워텍은 어떻게 자연에서의 청정 에너지를 CO2 없이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올해 대기 TN에 나온 게 뭐냐면요. 이제 캠핑 가잖아요. 그러면 요거 반만한 이렇게 생긴 재질의 뚫뚫들 많은데 펴면은 안에 태양광을 특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태양의 기상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캠핑 가서 쓸 수 있는 정도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동성 배터리 전기 생산하는 시스템이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개발돼서 지금 올해 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보면 삼성LG 같이 큰 기업에 나가는 기술, 큰 기술이 있고 작은 기술이 있는데, 저는 큰 기술이 반드시 성공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술이 성공 못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기술이 라이트 마켓에 맞는 라이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게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작은 부분들에 나온 기발한 아이디어들 반드시 체크업하셔서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하시는데,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게이밍 앤 서비스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조사를 했는데 아직 애매모호해요.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밍은 실은 2022년도 미국이 100만, 1000만, 1억 6,400만 명의 게임을 하는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플랫폼에 모바일이나 PC 콘솔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게임을 하냐, 하드코어 게임, 코어 게임, 캐주얼 게임에서 약 1억 6,400만 명, 미국 인구의 60%에서 65%가 게임에 친숙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친숙화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대한민국도 55%, 60%, 7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게임이라는 부분에 친숙해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요? 웹 3.0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추얼라이제이션의 메타버스로 넘어가면서 게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유저들을, 컨슈머를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웹 3.0에 새롭게 창출해나가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햅틱스, 이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에서 지금 4가지 정도로 지금 게이밍이 커넥션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서비스라는 게 온디맨드 라이프스타일의 서비스인데,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피트니스, 테크놀로지, 헬스테크, 홈 세큐리티, 오디오, 비디오, 이 부분들 전부 다 게이밍의 컨셉, 익스피리언스를 더해서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부분이어서 뉴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서브스크립션, 그리고 광고 부분의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게이밍의 서비스라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런 부분이 CS에서 나와서, 그래서 피트니스,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홈 세큐리티, 오디오, 익스텐디드 워런티, 비디오 게이밍 부분에 지금 미국 시장의 사이즈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오픈한 웨스트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기존에 있던 노스홀이에요. 노스홀이고, 그 다음에 센트럴홀, 그리고 이 옆에가 사우스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센트럴 플라자입니다. 자, 올해 사우스홀은 오픈 안 했어요. 그래서 웨스트홀, 노스홀, 센트럴홀 3군데의 전시관을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트럴 플라자의 광장에 독립부스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위성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가 지금 하얀 부분이 전시관인데, 이렇게 됩니다. 웨스트, 노스, 센트럴, 사우스, 센트럴 플라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동선을, 그리고 이 전시장 사이즈 보시면서 동선을 잘 짜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웨스트홀에서 시작을 해서 노스홀로 가고, 세 번째 센트럴홀로 간 다음에 마지막 센트럴 플라자에서 마칠 예정입니다.